안녕하세요. 스페이스보험 이고은입니다. 오늘은 금으로 현금 흐름 만들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금 콜옵션 매도라는 이름부터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투자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, 그리고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콜 옵션 매도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. 그래서 옵션이란 권리를 우리가 팔 때는 이 권리를 언제까지,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.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옵션 만기라고 하고요.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옵션 행사가라고 합니다. 2022년 1월 초 현재 국제 금 시세는 약 1,80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1,850달러에 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한다고 해볼게요. 그럼 이 경우에 만기는 3개월이 될 거고 옵션 행사가는 1,850달러가 됩니다. 3개월 후에 1,850달러에 금을 살 수 있는 옵션의 가격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약 23달러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옵션을 매도한 사람, 옵션 매도자는 옵션을 매도한 값으로 이 프리미엄, 현금 흐름 23달러를 받는 거고요. 이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이 옵션이란 권리를 사기 위해서 23달러를 지불하는 게 되죠. 이런 수익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. 앞으로 옵션 만기일까지, 그러니까 3개월이 될 때까지 금의 가격이 1,850달러 이하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옵션을 매도하고 받은 현금 흐름, 프리미엄 23달러를 수익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. 제가 금 콜 옵션 매도를 하면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 효과까지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이 경우 프리미엄 23달러가 현금 흐름이 되는데 그럼 레버리지 효과는 어디서 나올까요? 옵션 거래 단위를 의미하는 거래 승수가 바로 100입니다. 이 말은 우리가 옵션 한 개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100개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거예요. 우리가 한 계약에 프리미엄 23달러를 받으려고 옵션을 매도했는데 사실상 우리는 100개의 옵션을 매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23달러가 아닌 23달러의 100배, 2300달러를 프리미엄으로 받는다는 거죠. 단위가 확 커집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 증거금이 한 8,250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 증거금을 예탁하고 우리가 이제 문안이 잘 돼서 3개월 뒤에 23달러가 아니라 2,300달러를 수익으로 확정 지으면 수익률이 몇백 % 수준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. 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는 양날의 검이죠. 이처럼 우리 예상대로 잘 되었을 때는 우리의 수익률을 몇백 % 수준으로 높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. 콜 옵션 매도의 경우 옵션에서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요. 콜 옵션 매도를 할 때 그 기초자산, 우리 같은 경우는 금이 되겠죠. 금의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하락할 경우에 우리는 그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는 거죠. 그래서 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. 우리가 3개월 뒤에 1,850달러의 금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매도를 했는데 만약 3개월 뒤에 금 가격이 1,850달러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? 처음 우리가 받았던 프리미엄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콜 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가격 상승 리스크에 잘 대비를 해야 합니다. 제가 그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기초자산의 보유량을 늘리는 거예요. 우리가 기초자산인 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콜옵션 매도를 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 금 가격이 상승해버리면 우리는 그 위험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금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자산 가격도 올라가겠죠.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엄 이상의 손실을 보더라도 자산 증가분으로 그 손실을 상쇄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산 증가분이 그보다 더 커져서 오히려 더 수익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처럼 우리의 수익 구간을 더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미엄 23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금 콜옵션을 매도를 했는데 금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프리미엄 23달러를 받기는커녕 한 50달러 정도 더 내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 가격 상승분이 50달러 이상이 된다면 이와 같은 구조에서도 나는 여전히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
사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금을 모으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중에 두 번째 방법, 금 현물 계좌를 이용해서 금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금 가격이 올랐을 때 실물금을 우리가 매도를 해서 그 손실분을 메꾸려고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. 하지만 금 현물 계좌를 이용하면 훨씬 더 손쉽게 대응할 수 있고, 그리고 금 현물 계좌는 매매 차익의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에 훨씬 유리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리스크에 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가능한 한 외가격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. 현재 금 시세와 옵션 행사가가 동일하다면 그걸 등가격이라고 부르고요. 금 시세보다 옵션 행사가가 높으면 외가격이라고 합니다. 현재 금 시세가 1,800달러인데 제가 1,900달러에 옵션을 매도한다면 그거는 외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옵션도 가격대별로 호가창이 있는데 옵션 행사가가 시세에 가까울수록 옵션의 가격은 높습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현재 금 시세가 1,800달러인데 옵션 행사가가 1,820달러인 옵션하고 1,900달러인 옵션은 당연히 그 가격이 다를 거예요. 왜냐면 옵션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1,820달러 정도 되면 어쩌면 나는 이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할 테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이 콜 옵션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세와 가까운 옵션을 매도하고 싶은 유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금 시세가 조금만 올라도 여러분의 수익은 손실로 빠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현재 시세보다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외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만드는 거예요. 대신에 저처럼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외가격을 선택하면 옵션 가격이 낮아져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죠. 이럴 때는 만기를 늘려주면 됩니다. 우리가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얻는 그 프리미엄은 사실 2가지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첫 번째는 내재 가치,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가치입니다. 내재 가치란 이 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이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한 가치인 거예요. 그런데 시세가 1,800달러인데 금을 1,900달러에 살 수 있는 외가격 옵션은 내재 가치가 없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가격 옵션이 가격을 가지는 이유, 프리미엄이 제로가 아닌 이유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만기가 몇 개월 남아있다면 그 기간 동안 금의 가격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외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할 때 내재 가치는 없지만 만기를 3개월, 4개월 정도로 두면 시간 가치가 있어서 프리미엄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금 가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 2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첫 번째는 금의 보유량을 늘리는 것,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외가격에 매도를 해서 안전 마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예요. 앞서서 2가지 방법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이유로 간에 금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는 여전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과감히 손절매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200% 룰을 지키는데요. 제가 콜옵션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보다 손실이 한 2배 정도 커지는 경우에는 과감히 그 계약을 청산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20달러의 프리미엄을 받겠다고 매도를 했는데 금 가격이 올라서 저의 손실이 20달러인 2배, 한 40달러 정도로 되면 그때는 손절매를 하는 거죠. 제가 이제까지 화폐형 투자로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고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 효과까지 만들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파생형 투자의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거를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 콜옵션 매도의 순서는 첫 번째, 금을 모아간다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실물금, 금 현물계좌, 금 암호화폐 이 3가지 방법으로 금을 꾸준히 늘려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에서 해외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내재 가치는 없지만 시간 가치가 있는 외가격 콜 옵션을 매도하고 기다린다. 그리고 이거를 반복한다. 이게 금 콜 옵션 매도의 실행 순서입니다. 여러분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 콜 옵션 매도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,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할 때 어떤 리스크에 내가 노출이 되는가, 그리고 그런 리스크들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연구하고 이해하시고 나서 조금씩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럼 오늘은 금으로 현금 흐름 만들기 2번째 시간이었고요. 여러분 모두 부자 거인농장주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